왕조 시절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대표적인 큰손 구단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1기획으로 삼성 라이온즈 구단 자체가 좀 이관이 되면서 투자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실제로 들리는 얘기로도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정리해주는 뉴스서울입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슈는 류현진 ERA 1위, 두산 KBO 우승, 이강인의 팬 외면 오해, 황희찬 챔피언스 리그 공격 포인트 단독 1위, 삼성 감독 교체입니다. 평균 자책점 1위를 차지한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올 시즌 자신의 성적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류현진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5피안타 7탈3진 무실점 호투에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은 2.32로 사실상 이 부분 1위를 확정했는데요. 이는 한국인 메이저리그 사상 첫 타이틀 획득입니다. 류현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올해는 사이영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나에게 성공적이고 이룬 것이 많은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은 두산의 편이었습니다. 지난 1일 두산은 박세혁의 9회 끝내기 안타를 앞세워 NC를 이기고 2019 KBO 프로야구 대망의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8월 15일까지 SK에 무려 9경기가 뒤쳐졌었는데요. 무서운 뒷심을 발휘해 마침내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두산은 전날 경기를 끝낸 SK와 88승 1무 55패의 승률 0.165로 동률을 이뤘지만 상대 전적에서 9승 7패를 앞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엉뚱한 오해를 받은 발렌시아의 이강인이 결국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스페인의 한 매체가 공개한 영상으로 인해 이강인이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경기를 앞두고 관중석에 자리한 한 어린이 팬이 이강인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데요. 마치 이강인이 이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동료들도 나서 이강인에게 호응해달라는 동작이 나왔고 마치 이강인이 억지로 팬서비스를 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논란이 되자 이강인은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빌바오 팬은 저의 유니폼만 요구했다. 발렌시아 관계자가 사전에 팬이 그런 방법으로 선수들의 유니폼을 받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주면 안 된다라고 했다라면서 사인과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면 그 상황에서 당연히 안 해줄 선수는 없을 것이다. 축구 선수는 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2019-2020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1, 2라운드가 끝난 가운데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는 대한민국 황희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스트리아 레드불 짤츠부르크 핵심 공격수인 황희찬은 3일 영국 리버풀 인필드에서 열린 UCL 조별리그 2조 2차전 지난 시즌 우승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소속팀 짤츠부르크가 0대3으로 크게 뒤진 전반 39분 만회골을 넣었습니다. 황희찬은 이어 후반 11분 미나미노 다쿠니와 추격골을 돕는 등 유럽 최강팀을 상대로 1승 1도움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첫 경기였던 지난달 18일 벨기에 행과의 홈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며 유럽 매체에서 10점 만점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두 경기에서 쌓아올린 공격 포인트가 2골 3도움으로 5개입니다. 이는 UCL 참가 선수 중 가장 많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30일 삼성이 깜짝 놀랄 보도자료 하나를 배포했습니다. 바로 허삼영 전략분석팀장을 신임 감독으로 선임한 내용인데요. 삼성이 차기 감독 선임을 두고 삼성 출신 레전드, 현역 코치 등 많은 인사들이 함합평에 올랐지만 삼성의 선택은 대다수의 예상을 빗나간 프런트 인사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장환 기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성은 왜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성적 부진이죠. 아쉬운 순간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야구는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가을 야구를 못 간 거에 대한 그 내부적으로 판단, 그리고 이제는 진짜 변화를 크게 꾀해야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삼영 감독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이 발표한 바로는 허삼영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 야구에 능통하다는 점, 그리고 운영팀장하고 전력분석팀장을 거치면서 선수들과 그 소통이 잘 됐다는 점, 그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뽑았거든요. 20년 넘게 이제 삼성에서만 프런트로 이제 일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삼성의 선수단에 접목시키는 데 이제 큰 역할을 했고,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선임하는 데 있어서 큰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영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추세가 아무래도 그렇죠. 데이터가 정말 뭐 KBO 리그에서 지금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삼성도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는데 사실 뭐 트랙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의 뭐 10개 구단 중에 가장 먼저 좀 도입을 해서 조금씩 이게 반영을 하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허삼영 신인 감독이 오면서 아무래도 좀 더 데이터의 활용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독 선임과 뭔가 관련이 내부 분위기와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팀이든 신인 감독이 오면은 그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또 그 감독의 그런 뭐 지도 철학이나 운영 철학에 맞는 코치들로 이제 선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가장 그 약점으로 꼽히는 게 지도자 경험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특히나 그런 코치 초반에는 그런 코치진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삼성의 상황이고, 이제 10월 7일부터 이제 미야자키에서 교육리그가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허삼영 체제의 첫 이제 행보거든요. 공식적인. 거기서부터 일단 팀을 이제 다시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 가려면 빨리 코칭 스태프부터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지금 코칭 스태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나요?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키움을 들 수 있죠. 넥센 시절에 이제 장정석 감독이 이제 왔는데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당시에도 파격이었고, 그러니까 프런트 인사였으니까. 예전에는 아무래도 뭐 그 팀의 레전드 출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야구계에서 뭐 진짜 잔뼈가 굵은 그런 사형탑을 지냈던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감독을 했었는데, 좀 그런 이런 것도 이제 추세인 것 같아요. 삼성 관계자가 그 안정성 변화라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삼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도 이제 이런 성공 사례가 계속 늘어난다면 얼마든지 그런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왕조 시절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대표적인 큰손 구단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일기획으로 삼성 라이온즈 구단 자체가 좀 이관이 되면서 투자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실제로 들리는 얘기로도 그 제일기획에서 뭐 삼성 라이온즈 구단에서 이제 그 뭐 나가는 지출 같은 거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요. 되도록이면 좀 그 제일기획에서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지출이 없게끔 그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야구단을 이렇게 살리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뭐 아예 그룹에서 아예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지출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깐깐하게 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죠. 사실 그 허삼영 이제 당시 전력 분석 팀장이 감독 후보군으로 갑자기 급부상했다 이런 얘기는 들리긴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진가병 코치라든지 박진만 코치라든지 아니면 그 LG에 있는 김현우 코치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파격이었죠. 깜짝 놀랐고 굉장히 큰 변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